바로 이제 로봇이었죠, 로봇. 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로봇주 부분에 대해서 강조 부분들을 계속 해드렸고, 그래서 히트 수익이 이제 나왔죠. 예.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에 이제 방송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량주 매매 하실 분들, 그러니까 고자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종목 좋아하잖아요. 작은 종목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현대차를 관심 가지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콕 하나를 이제 꼽아드렸지. 그쵸? 예. 왜냐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코삭 쪽 계열 그리고 삼성 연계 부분 쪽이나 대기업 연계 부분에서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대형 라인업에서는 그쪽도 관심 부분들을 가질 수는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현대차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적극적일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드리면서 현대차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로봇주가 좀 쉬는 날이거든요. 쉬는 날인데 이제 앞으로의 로봇주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오늘 점검을 해볼 건데 우선 직접적으로 어제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 콕 집어드린 게 현대차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 11시 반하고 12시 반 라인 범위 이 방송하는 시점에서 예,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해드리고 나서 오후 내내 올라가고 오늘 오전에도 올라가고 예, 넥스트레이드에서 그래서 어제 관심을 가진 분들도 우량주 기준으로는 뭐 수익 부분들이 1박 2일 코스로 뭐 거의 5% 정도 이상 나왔을 거로 보이고요. 그쵸? 짭짤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화요일에도 강조를 해드리고 뭐 월요일부터 로봇주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그때도 이제 우량 라인업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차를 집중 강조를 또 같이 해드렸기 때문에 예, 요때부터지 요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져 60만원 초입부터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량 로봇 관련 핵심 종목이다. 원래 자동차 기업인데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변동성 흐름에서는 지금 60만 원 정도 추입으로 보면은 75만 원까지. 한 15만 원 정도 오른 거지. 그러면은 6, 20이니까 20, 5% 정도 상승력이 나온 거예요. 최대 상승력까지. 그러니까 한 3, 4거래일 만에 2, 3거래일, 3, 4거래일 만에 지금 한 2, 30%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린 거지. 로봇 섹터에서 우량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재밌게 즐기셨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중소형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게, 뭐 계양전기. 그 다음에 선도전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선도전기래. 성문전자. 성문전자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이제 모베이스 전자까지 우선순위를 다 정해드렸으니까, 요렇게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로봇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소형주 중에 내가 상한가를 먹고 싶다면, 그리고 뭐 추세형 상승보다는 다이렉트 급등을 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심 가져야 될 핵심 로봇 관련주는 계양, 모베이스, 그리고 이제 성문 부분들을 좀 집중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걸 강조를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해서 강조를 한 시점, 요 날이죠? 예. 첫날부터 제가 이제 월요일 12시 이제 15분 타이밍부터 30분 타이밍까지 그전에는 쭉
김용덕 대표가 얘기해서 적중해온 분야. IT 적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뭐, 되새김질할 필요는 없겠죠?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 IT 부분에서 뭐, 저희 가족분들 기준으로는, 4월 기준만 하더라도 삼성전기에서 100% 이상 수익이 났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도 수익이 났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잔치가 벌어졌죠, 한마디로 4월에는. 예. 저희 클럽이 확정 수익을 낸 것만 500%가 넘어가니까, 최소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렸었던 부분에서는 사실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 부분들도 다 공략을 했었어요. 얘기 안 해드린 것 중에는 이제 뭐, 스페이스X 쪽에서 저희 가족분들은 아주아이비에서 100% 이상 수익을 먹고, 미래셋 벤처도 70%에서 200% 사이 수익을 먹고, 뭐 미래셋 증권하고 이제 증권 우선주도 매매를 했었고, 그 대잔치가 몇십 프로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벌어진 게 많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던 게 2차 전지하고, 에너지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중공업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관련 적중 사례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쵸? 예. 4월 IT가 조금 쉬어가는 3, 4주차에 집중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분야 얘기를 이제 해드렸던 거지. 예. 해드렸던 거고, 그 내용 부분들은 뭐 제가 어제도, 제가 매주 발행하는 이제 뭐 리포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4월 뭐 3주차 리포트부터 4주차 리포트, 그리고 5월 1주차 리포트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핵심적으로 기본 관심주,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집중해가지고 대박친 종목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대원전선, 산일전기, 가운전선 다 보이고, 원자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BH를 필두로 한 서정기전, 그쵸? 예.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수십 프로씩 반등이 나온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번 주에 피치 파동 부분이 진행 중인 로봇주. 사실 로봇주가 아예 움직이기 전 바닥 매집이 진행될 때부터 리포트 상으로는 계속 확보를 강조를 해드렸어요. IT 정체 시 강세를 칠 섹터, 중공업, 2차 전지, 로봇이라고 했는데, 리포트에는 중공업이 담기진 않았고, 중공업은 이미 그전에도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리포트로, 2차 전지하고 로봇 쪽을 위주로 담아놨고, IT 섹터 부분들이 이제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덜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중공업, 2차 전지, 로봇인데, 지금 보면은 2차 전지하고 로봇을 이제 담아놨던 거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그래가지고 시세가 나온 부분 중에 어떻게 보면은 100% 시세가 나온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미, 이스페타 이런 종목들은 다 수십 프로 이상 급등이 나왔고, 예. 그리고 두산도 40% 정도급, 3, 40% 정도급, 서정기전이 100%급. 그쵸? 예. 그리고 대원전선이 이제 한 300%, 가온전선이 한 500%, 예. 산일전기가 한 100% 정도 올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무료방송에서 강조해드렸지만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매주 제공을 해드리는 이 리포트 부분이 명품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섹터가 그냥 허스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왜? 여러분들한테 무료방송에서 이야기한 섹터가 다는 아니지만 주간 리포트에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잘 갈 수 있다고 해서 강조를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덜 움직인 게 로봇이니까 로봇만 집중해도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린 거고, 나아가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관련 수혜주가 있다면 이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거지. 그쵸? 그래서 뭐,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가온전선이 제일 시트를 쳤고요. 최근 리포트에서는 3주 연속 리포트 제공 부분들이 됐었던 분야가 이제 이 에너지 관련 분야 쪽 부분이었는데 최초 공략을 강조했던 게 여기였거든. 10만원 정도. 여기가 이제 3주차 리포트가 나오는 지점이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60만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500% 올라간 거죠. 500%. 그렇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도 이 섹터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라고 언급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를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대박 수익까지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김용덕 대표한테 오늘장 모사지 방송 같이 이렇게 좀 합을 맞추다가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면 또 뭐 매주 주간 리포트 부분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받아서 또 활용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떤 그 주중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는 리포트보다도 압도적인 몇십 프로에서 몇백 프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리포트다 보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가온전선, 대원전선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었죠. 사실 요즘엔 너무 축포야. 너무 축포여가지고 수익이 이렇게 잘 날 수가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대박주들이 막 터지고 있어. 뭐 시장 부분들이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라 뭐 괜찮은 거지만 괜찮아도 300% 500%짜리 종목을 여러분들이 즐기기가 어렵잖아. 대박 장세에서도 이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 쉽게 안 나오거든. 그것도 단기간 2, 3주 안에. 그거를 속속들이 놓치지 않고 다 매매할 수 있게 제가 4월 중순 무료 방송 때부터 섹타를 알려주고 종목을 다 알려줬던 거지. 뭐 리포트 외에도 가온전선, 대원전선, 산일전기 하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메인은 HD 현대일렉트릭 큰 종목으로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부분들이 뭐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이 지금 효성중공업이 이 2인방이 에너지 섹터를 전력 서비스 섹터를 데리고 가는 건데 거기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망 제공을 하는 우리나라 대표 핵심 기업은 가온전선하고 대원전선하고 산일전기인 거니까 이 정도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딱 5종목을 집어넣은 거지. 그죠? 뭐 원자력에서는 당연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것도 이제 4월 중순 이후로 랠리가 나온 거고,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는 거죠. 쉬는 거고, 그리고 뭐 서정유전 같은 경우에도 피치 파동을 주면서 100% 파동이 나온 거지. 그쵸? 이게 다 여러분들이 제가 야간 무료 방송, 장주 무료 방송을 하면서 제공해드렸던 섹터기 때문에 종목도 직접 알려드렸기 때문에 즐길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거를 설명해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김용덕 대표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주간 리포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김용덕 대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뭐 찾아오시면 된다. 어차피 뭐 클럽 얘기나 뭐 이런 얘기는 오늘장 모사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시장 얘기, 이슈 얘기를 알아보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전문가보다도 압도적인 트렌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김용덕 대표다. 수익률 측면에서, 적중도 측면에서.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에너지 인프라 쪽 2개 분야와 중공업 적중, 2차 전지 적중만 봐도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현대중공업 하나만 봐도 딱 나오잖아. 야, 대박. 예. 현대 마린 엔진하고 마린 솔루션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와, 대박, 이렇게. 그죠? 몇십 프로짜리 종목은 하도 많아가지고 뭐 자랑거리도 안 돼, 사실. 100%짜리, 몇백 프로짜리 종목들이 이제 트렌드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우량주로는 뭐 몇십 프로짜리 수익 잔치를 뭐 2주 범위 정도 안에 다 즐길 수 있게 이제 해드렸던 거지. 근데 이제 덜 올랐던 게 로봇주니까 이번 주에 제가 오늘장 모사지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점심시간을 책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관련돼 가지고 이제 로봇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이제 해드렸고, 여기서도 이제 적중이 나온 거지. 예. 우량주에서는 이제 세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되는데, 거래소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거든요. 대형주는. 근데 기아차는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약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차에 관심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월요일부터 해드려가지고 요걸로 이제 25% 정도 반등이 나온 거고. 아. 그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좀 더 히트를 치는 거지. 예. 그러니까 HD현대중공업이 히트 칠 때, 또 삼성중공업이 히트 칠 때, 그거보다 이제 기자재가 좀 더 잘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HD현대 마린엔진 마린솔루션이 잘 올라간 것처럼, 현대차가 움직일 때는 현대차에 연동하는 직접 하청업체, 자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HD현대 마린엔진 솔루션처럼 지금 올라간 거죠. 뭐 다 지난 얘기니까 이미 올라간 거잖아.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로버스타하고 레인보우는 솔직히 벌써 움직였어요. 벌써 움직여가지고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로봇 섹터가 분파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주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 전에 움직임이 나서 저희가 로봇 섹터를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 클럽에서 한 50% 넘게 먹은 가족분들이 먹은 종목이 이제 엔로보틱스고, 그죠? 로봇 섹터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인 종목. 그 다음이 나우로보틱스였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이게 이제 85% 정도 올라갔어요. 85% 정도. 여기서 잡아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몇십 프로 수익은 수익도 아니야. 지금 시점에서 그 이상 먹어야 돼 우리가. 몇십 프로짜리는 질비하게 나와. 트렌드만 잘 잡으면. 100% 몇백 프로짜리 종목이 지금 한 달 내로도 수없이 터지고 있는데, 그런 걸 누가 잘 잡느냐가 지금은 승부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오늘장 모사지 방송을 하면서 김용덕 대표의 한방승부, 이번 주는 로봇 섹터로 우선 집중하면서 출발했는데 한방승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우량주로도 20, 30%. 그죠?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수십 프로 이상. 수익 부분들을 즐길 수 있게. 빠른 그 며칠 안에도. 섹터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로봇 섹터가 남아있으니 이걸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적중을 한 거죠. 대표 종목이 계양전기였고, 계양전기. 그쵸? 계양전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린 가격 구간대가 8,000원 초입.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14,0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럼 얼마야? 6,000원이 올라갔으니까 8756 거의 70%. 70%. 70% 랠리를 먹을 수 있게 해드린 거예요. 그쵸? 로봇주 대장주 라인에 속해서 이제 올라간 종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성문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엊그저께 강조를 해드렸죠. 엊그저께. 엊그저께 성문전자가 원래 부각이 빨리 될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부각이 안 됐다가 급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지. 이제부터는 강한 로봇주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있는 로봇주는 그 다음날 공략해도 되고, 아니면 상한가 안 가 있어도 세게 올라가는 거를 공략해야 된다. 좀 늦었지만 이미 로봇주가 전주 금요일부터 좀 더 빠른 종목들은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초입 부분이나 중초입에서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 오늘장 모사지 코너를 통해서는 성문전자가 그래도 뒤늦게 뛰어올랐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요일날 다음 거래일에 공략을 하면은 상한가가 칠 거고 그 알파 파동을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상한가 알파 파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오늘도 지금 같은 경우에 10몇 프로 이상 급등이 오전에 다이렉트 급등으로 쭉 뽑아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었던 수익은 이 수익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이 수익이 지금 20%가 넘어요. 이 수익만 해도 20%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성격으로도 새로운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또 잘 즐길 수 있게 해드린 거지. 그쵸?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부터는 그걸 알아보자고. 뭐 그래요. 섹타 적중 잘한 거 알고 그래서 뭐 대박 수익 잘 즐기고 있고 뭐 4월에도 저희는 대박, 5월에도 뭐 저희는 지금 벌써 몇백 프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달 또 역대급 수익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야. 오늘 짱모사지의 메인은 그거지. 로봇 섹타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강조를 시작했는데 왜 4월부터 무료 방송에서 강조를 해드렸었던 또 저희 가족분들한테 매주 제공이 되는 주간 리포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 섹타 매매가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했냐면은 뭐예요? 뭐죠? 여러분들이 로봇 섹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잘 따라올수록 이번 주에 장이 안 좋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시장 흐름 보면은 뭐 거래소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오늘도 1조 6천억을 팔고 있고 코스닥도 매도로 돌았고 선물도 1조 이상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안 살 거라고 그랬죠, 제가. 현재 환율 구조하고 현재 상태 부분에 지금 주가 강도를 보면 외국인은 차익하기 딱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2월 말보다 지금이 훨씬 좋잖아.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한차선 부담감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기 딱 좋은 구역이니까 계속 팔고 있다. 안 살 거다. 앞으로도 특별한 이벤트,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이벤트가 나온다거나 지금 뭐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면 이란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서 달러 약세가 정말 급격히 진행되고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할 거예요. 현재 자리에서는. 계속 매도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개인이 죽어라 살아 지금 어떻게든 초반에는 사서 그래도 올렸지만 지금은 물려있는 상태에서 안 물리기 위해서 큰 손주포들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바리 같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삼성전자 라인업에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예.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 나름대로 방어에는 성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삼성전자 자체가 뭐 그렇게 지금 밀리고 있는 뭐 그런 구간대는 아니거든. 예. 삼성전자가 보면은 지금도 이제 신고가를 또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잘 지금 개인이 고군분투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주요 포인트는 외국인이 시장가 매도를 안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개인이 밀어 올려도 반등을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치가 지금 좀 올라간 부분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수혜 요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미중 정상회담 얘기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강하게 흔들렸다가 관리가 다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오늘장 모사지 방송 할 때 이미 관리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잖아. 그쵸? 그리고도 그 뒤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밀리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5월 13일 우리가 오늘장 모사지 방송을 할 때 초반에 밀어 제껴가지고 장이 급하락으로 밀리는 분위기 부분들이 시가부터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올라타면서 오늘장 모사지를 하는 구역에서는 안정화를 갖췄잖아. 꼬리 잡아주고. 그리고 더 오른 상태를 일단 유지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현재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효과만 봐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역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일단 엔비디아거든요. 양대 산맥이지만 어차피 영향력이 50% 50%야. 근데 엔비디아가 안 움직일 때는 마이크론이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는 젠수랑이 빠지는 구조까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젠슨 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긴급하게 같이 가자. 그래서 에어포스 원 탑승을 했어요. 예.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기대치가 올라가게 된 거지.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업되고 있는 또 개인 매수가 성공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지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반등을 같이 해주고 있고 거기에 엔비디아 반등력이 기본적인 선물 지수의 반등을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미중 회담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동안에 제한이 걸렸던 엔비디아 AI 반도체, 중급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이 다시 허용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런 중급 반도체 영역에 대한 엔비디아 공급의 중요성은 높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공급 라인에 대한 확대 기대치,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면 확대 기대치를 갖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개인 매수가 성공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삼성전자를 팔려는 생각을 그러니까 팔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시장가로 팔 생각이 없는 거야. 미중 회담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6일 연속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래소는 안 빠지고 있는 거지. 삼성이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코스닥은 근데 지금 좀 약세죠. 왜 그러면은 4일 연속 거래소 매도가 들어갈 때 매수가 들어오던 상태에서 이제 매도 전환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올랐던 주요 종목들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 가족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바이오를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한 두 개 정도 베팅 부분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 베팅이 들어간 게 코오롱 티슈진이었는데 요거 이제 고점에서 다 전량 차익을 했거든요. 10만 원, 11만 원 사이에 사가지고 4월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수십 프로 수익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 이틀간의 코스닥의 매도 흐름 때문에 올라갔었던 뭐 로봇이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차익 부분, 물량 부분들에 대한 압박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변동성으로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구조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지. 그쵸? 알테오젠이 좀 이제 역투를 하고 있고 역배를 어떻게든 탈환해 보려고.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정배열화 작업이 나오려면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구름충 뚫고 입형역별 정배열을 돌리고 안착해서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 1위로 올라왔지만 베팅할 만해지는 구조를 만약에 갖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6월 정도가 되겠지. 6월 정도가. 예. 물질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다운됐었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좀 돋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매력도는 거래소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거지 지금. 뭐 봐도 떨어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5월 들어서서 그래도 거래소는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이 높은 거지만 코스닥은 지금 우하향하고 있잖아. 음봉이 주장세가 나오고 양봉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밀리고 있는 구조,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로봇 얘기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살아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로봇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포인트.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의 로봇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이제 끝날 거냐, 아니면은 더 갈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왜 그러면은 5월 들어와가지고 로봇주가 1주차 후반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증시에 대한 일부 흔들림이 주중 부분의 화수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강하게 땡기는 흐름에서는 주도주결 외에는 약화되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흐름이 조금 더 약화된 모습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도 그럴 거야.
로봇이 오늘이 쉬는 날이냐, 이제 조정으로 고점이 잡히는 날이냐. 그쵸? 예.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우선 로봇주가 중소형주 위주의 랠리가 나오는 타이밍이 시작된 게 이번 주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연동돼 가지고 현대차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야. 안 움직이다가. 그러면 우리가 작년이나 이번 연도 1월의 흐름을 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현대차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세 흐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눌림이 나오는 거지 상투가 잡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신고가 돌파 나오고 나서 하루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얘기지. 신고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차 상승 여력에 대한 흐름을 비교해 보면은 가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론상 상승력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원 정도 상승 파분이 나오니까 뭐 이거를 이제 55만원으로 잡으면은 65, 75, 8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지. 지금 기조로는. 그러니까 눌림이 나와도 추가적인 상승이 금요일과 다음 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높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현대차가 오늘 음봉이 좀 많이 확대된다. 65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사실 로봇 섹터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어차피 현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기준축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 흐름이 1차 포인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시라는 얘기고, 제가 뭐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 이슈 브리핑이나 시장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1시간이라는 점심시간 동안의 소중한 시간 동안 저는 어차피 점심 타이밍에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식사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저희 가족분들도 식사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뭐 저희 가족분들 기준으로도 포지션 수익이 필요하면 쌓이는 점심때도 나가고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흐름이 65만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오늘장 모사지가 끝나고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로봇 섹터는. 그리고 지금 로봇 섹터에서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접 상장 로봇주 중에 여러분들 지금 코스모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신규 상장 이론에 의해서 단독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이 따따상 성공 이후에 현재 3상한가 추가 행진을 보이고 있어. 그거 뭔 얘기야? 로봇주가 약세로 돌아갈 수 있는 국면이 확실하다면 코스모 로보틱스가 계속 상한가질 줄 보이지 못하겠죠. 그쵸? 깨져야지 정상이잖아. 네. 근데 지키고 있다, 붙여놨다라는 얘기는 로봇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힘이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첫째. 그리고 로봇주들의 주요 로봇주들 흐름 부분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로봇주들이 몇 프로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올라간 섹터, 안 올라간 섹터 다양하지만 섹터에 대한 흐름에서 전방위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야. 물론 올라가고 있는 주요 로봇 섹터 종목은 많진 않아. 오늘 코스모 로봇이나 로보스타라든지 뭐 엔로보틱스라든지 이제 움직였던 로봇주들이 쉬었다 다시 움직이는 구조를 갖추거나 안 움직였던 로봇주에서 변동성이 나오는데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로봇주는 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덜 올랐던 로봇주가 만약에 로봇 섹터가 붕괴되거나 끝날 거라고 하면은 밀려야 정상인데 그냥 다 보합권에 있거든. 덜 움직인 로봇주는 안 움직인 로봇주들이. 그 얘기는 지금 안 움직였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질 자리도 없지만 로봇 섹터 자체에서 움직임이 안 나온 종목들은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로봇들이니까. 그리고 그럼 많이 움직였던 종목 기준에서는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우선은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올랐던
계양 전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착안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시장 트렌드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사항이 뭐야? 이슈가 끝날 거면은 주도주가 살아있고 후속주가 먼저 죽어요. 맞죠? 후속주가 먼저 죽어 떨어지고 하락률이 더 높아야 되고 주도주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계양전기는 주도주 계열 종목이잖아요. 근데 계양전기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 후속주들은 몇 프로 빠지지 않고 보합이나 뭐 그냥 그 정도에 있는데 물론 올라간 게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주도주가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야 지금 중소형 섹터에서. 그럼 이건 무슨 현상이냐면 원래 더 늦게 버티다 빠져야 되는데 먼저 빠진다는 얘기는 지금 흔들기가 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럼 예전에도 계양전기가 대파동을 주기 전에 상한가 몇 방 주고 중간 파동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상한가 직행해서 더 큰 파동이 나왔어.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양전기가 주도주 계열인데 가장 많이 빠지고 있잖아. 그쵸? 예. 물론 이제 트레이딩 성격상으로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유자 영역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라고 했던 가격은 여기야. 예. 지금도 수익 중인 거고, 그쵸? 예. 8,000 지금 보면은 뭐 한 200원 라인 범위, 300원 라인 범위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들어갔을 테니까 지금도 누구나 충분히 수익 중이야. 예. 그쵸? 물론 추천주로 드린 건 아니에요. 오늘장 모사지에서는 관심주로 제시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 관점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70몇 프로 수익 기대치를 갖고 저점 대비 뭐 저희 클럽이 이제 공식 매매한 기준으로는 저희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부분적으로 절반 정도는 고점 구간대에서 저희는 100% 차익을 했어요.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 가족분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파동이 더 움직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다 팔았겠지. 예. 그걸 착안해 보면 이제 내일이 중요한 거야. 로봇 섹터가 잠시 쉬다가 더 갈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는 우선 현대차, 큰 종목에서는 현대차, 중소형 쪽에서는 계양전기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이 다시 양봉이 내일 오전부터 강력하게 나오면은 더 세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그걸 착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부분 차익을 좀 해주셨겠지. 제가 관심주를 제시한 거지 추천해서 관리를 하는 성격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 오늘장 모사지라는 코너는. 그런 부분이고 선도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선도전기. 성문전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엊그저께 얘기 드리고 나서 어제 우리가 상한가를 먹었잖아요. 그쵸? 예. 엊그저께 내일 공략 시가 범위 내로 해가지고 상한가 갈 거니까 상한가 가면 알파 수익 먹는 걸로 목요일까지 매매하는 트레이딩 성격으로 해도 될 거다. 저점에서 잡는 관점으로 사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상한가, 첫 상한가 알파를 노리는 전략으로 관심주 제시가 새롭게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동이 나오면 수익을 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관심주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제 매매를 하셨을 텐데 저희도 어제 이 종목이 이제 시가 공략주였어요. 저희 가족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기준 고점 3,700원대 위쪽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차익 부분이 나갔지. 그리고 최종 매수가가 오늘 어제 시가다 보니까 시가 이탈 전 관리 관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지. 뭐 수익 날 수 있는 기대값은 뭐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20몇 프로씩 수익 날 수 있는 기대값이 여기서도 있고 다시 내려갔다 여기서 또 올라갔기 때문에 1차 파동을 놓쳤어도 2차 파동에서 먹었어도 20, 30%는 누구나 먹을 수가 있었어.
욕심만 안 부렸다면. 다만 이제 이 오늘장 모사지에 대한 방송이 11시 반, 12시 반이고 그 타이밍에 얘가 움직였다면은 직접적으로 제가 뭐 관심 주지만 이 정도면은 매도가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드릴 수는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못 드린 건 좀 아쉬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고까지 갈 수 있는 걸 생각하고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직고 위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팔아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정상 흐름이 어떻게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한가, 기본적인 기초 이론이에요. 갭 상한가를 동반한 상한가. 그럼 다음엔 뭐라고 그랬죠? 원래는 점 아니면은 20몇 프로 상승 출발 직상한가. 이게 정상 패턴인 거예요. 근데 성문전자를 둘째치고 성문전자 우선주부터 플러스 출발하지 못했어. 마이너스 출발 부분들을 하고 과열 매매 부분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출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문전자가 정상 호가 출발을 못한 거야. 그럼 벌써 여기에서 기본 매매 이론상 오늘 기준 슈팅만 나오면 무조건 차익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그럼 뭐 주식의 기초 상식이니까. 그래서 오늘 기준 파동을 활용해서 수익 실현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겠죠. 예. 아무튼 성문전자도 이제 더 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계양전지랑 같은 등급으로 변동성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모베이스 계열은 조금 더 이제 후속인 거고 모베이스 전자는 이제 조금 더 계양보다는 후속 관점이니까 얘도 이제 누르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이제 직전 최대 고점 6천 이제 뭐 한 700원대 뭐 이쪽 부분 4,500원, 600원, 700원대 위에서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절반 이상 차익 부분들을 하고 보고 있는 거지만 역시나 눌림 나오고 이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개항전기가 움직임 나오면. 그러니까 로봇주를 지금 들고 있다 만약에 관심주로 제가 제시를 이번 주에 해드렸는데 차익 기회는 몇십 프로 이상씩 70% 이상까지도 나왔는데 부분 차익을 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안 해서 지금 보고 있다. 그럼 내일 파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일 양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현대차가 살아서 다시 올라가느냐 계양전기가 올라가느냐가 중요 포인트가 된다. 이해되셨죠? 그걸 보고 내가 더 유지할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장 초반부터 여러분들한테 뭐 리딩을 해드릴 수 있는 방송이면은 뭐 제가 관리를 깔끔하게 해드릴 텐데 점심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이슈 얘기도 하고 이미 트렌드가 어느 정도 움직이잖아 오전에. 그런 다음에 그 트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초기 움직임을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 사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성문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뭐 이제 오늘 오전 초 부분에 최고점 거의 파동 부분을 이용해서 700원대 단가 나올 때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대량 차익을 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관리를 이제 깔끔하게까지 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은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로봇을 내가 공략했다.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관리받고 싶다. 어차피 저희 클럽도 로봇 섹터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관심주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로봇에 대해서 파동이 시작되고 움직일 거를 이번 주에 정확하게 예측해 드린 게 김웅득 대표잖아. 그리고 몇십 프로에서 70%까지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렸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마무리도 김웅득 대표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오늘장 모사지 부분에만 머물지 말고 필요하신 분들은 김웅득 대표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주간 리포트 부분들은 찾아오셔서 뭐 같이 이제 가족 개념이 되실 수 있으면 또 매주 주간 리포트 서비스도 받으시면서 또 여러분들 수익 잔치 또 개별로 벌일 수 있는 부분들도 얻어갈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다른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어차피 뭐 클럽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그냥 참조만 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적정선에서. 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방송 마무리 관점에서 항상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한 1, 20분 사이에서. 그전에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고, 이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해보는 부분들이야. 지금 한창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 중일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도착해서 의전 행사를 다 받고 공식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오늘 중국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타이밍부터 약간 이제 회담 일정에 조율을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회담 부분들을 뭐 열심히 좀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회담을 뭐 단기간 안에 하고 뭐 이렇게 끝나진 않을 테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공식 일정 부분들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회담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낮까지 아마 진행이 되겠죠. 짧게 진행되더라도. 내일은 이제 만찬 행사가 열리는 날이니까 오늘 회담 결과가 나올 거야. 근데 한 3, 40분 전에 속보로 여러분들 미중 관계 부분들이 상당히 뭐 좋아질 거다. 중국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겠지만 그건 어려울 거고, 미중 관계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트럼프가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호전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예. 네. 거기다가 젠슨항까지 갔기 때문에 반도체 호재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좋게 나오면은 시토리 호재가 생기는 거고. 기본 메인 모델은 두 가지야. 정상회담에서 호재가 되는 섹터는 두 가지야. 예. 껍데기 회담이 돼버리면은 히토류 강세. 좋은 회담이 되면은 반도체 강세 기대감. 그리고 그 외 기타 한 두 개 섹터 업종의 강세가 나올 거예요. 반도체가 왜 강세 기대감을 갖느냐라고 하면 일단 젠스랑이 갔다는 얘기. 그게 중요한 거고, 머스크만 갔으면은 조금 반감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아야 증시가 올라요. 예. 무역 분쟁 갈등 관계의 초석. 미국이 이 상호관세라는 부분들을 시작한 원칙이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미국이 최고다라는 걸 시작을 한 거지만, 무역 관계에서 불공정 무역의 최대 관계를 중국으로 인식하고 무역 분쟁을 1기 시절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무역 관계 부분만 해소가 잘 되게 되면은 증시는 굉장히 좋아져요. 환율도 좀 내려오고, 이란 문제가 잘 얘기가 되면은 유가도 내려오게 될 거고, 그럼 증시를 어둡게 만들었었던 3월에 어둡게 만들었었던 그 부분들이 환율하고 유가였잖아. 이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풀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은 이제 증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안 좋게 나온다. 미중 갈등 지속이야. 그러면 환율 강세도 유지되고 유가 강세도 유지가 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증시가 정체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든 악으로 깡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거래소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다른 업종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 그쵸?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공업도 빠지고 있고 뭐 다 지금, 그나마 우주항공이 이제 머스크가 갔으니까 뭐 이슈가 있을라나 이러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주아이비 투자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오전에 나왔거든요. 예.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반도체 위주 쪽에 대한 강세와 두세 개 섹터가 추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두세 개 섹터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 왜냐면 저희 가족분들하고 해야 될 섹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껍데기 회담이 되면은 뭐 누구나 히트류 강세가 나올 건 알잖아. 나머지는 이제 악셀 보일 거고.
이미 히토류 쪽은 움직임이 나오긴 했어요.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에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급등 부분들도 나오고 현대비엔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급반등이 나오고 아직은 다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변동성이 좀 생기곤 있어. 관련 히토류 관련 부분에서 뭐 유니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변동성이 나와서 오늘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어제 급등이 나왔고 이미. 그래서 안 좋을 경우를 대비하는 종목들의 단기 파동들은 이미 나왔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안 좋은 결과로 나왔을 때 더 얼마나 움직일 거냐와 관련된 문제가 남아있지. 예. 근데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아. 움직임이 아예 없이 바닥에 있다. 대부분의 종목이 완전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선접근해놨다가 결과가 좋아도 별로 떨어질 건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매도를 해버린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좋을 수 있는데 판단은 직접 하세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일반 몇몇 종목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움직이긴 하겠지만 임팩트 있게 상한가를 가지는 않을 거야 아마. 예. 현재 회담이 안 좋게 가도 서로 싸우고 끝나지 않는 이상은 예.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추가 제한 정책을 지금 무리하게 가동할 수 있는 구역은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트렌드인데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차피 유니온 머트리얼, 뭐 사마전자, 티플렉스, 현대, 비엔지 스틸 정도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하실 분들은 개별로 해보시되 했다가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팔아버리실 생각을 하시고 안 움직인 종목 위주로 선점 정도는 가능하다. 추천드리진 않는다. 네. 그죠? 적극 추천드리는 분야는 아닌 거예요.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반도체 쪽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중요해졌어요, 이제. 예. 일론 머스크 쪽은 어차피 우주항공 쪽 라인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도 로봇 쪽을 하기 때문에 다 연동이 되고 있지만 안 가려다가 데려간 이유가 있는 거야. 안 가려다가 데려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거지. 우선 그거에 앞서서 이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이란 문제와 관련돼서 이란이 중국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얘기 좀 잘해줘라. 신심한테 좀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의제 중에 미국도 이란 문제를 중국하고 협의해서 이란을 설득시켜달라 이럴 거야. 시진핑도 이란을 좀 봐줘라 이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가 앞으로의 중동 문제의 중요 변수가 됩니다. 근데 서로 양보를 그렇게 해주진 않을 것 같아. 뭔가 이제 딜이 더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농업이 또 주요 의제 중에 하나니까 대두 수입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라든지 미국의 대두 수입을 중국이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옥수수를 비롯한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을 하겠다. 이런 이제 미국의 수입원이 되는 딜을 걸어주면은 이제 이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란을 좀 설득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좀 압박을 줄 수가 있지. 어차피 니네 원유 90% 우리가 사주는데 사지 말까? 이래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진퇴양난이 돼버리는 거거든. 을자리에 있어요, 이란이. 중국이 갑자리에 있고, 예. 대규모 제재를 받는 원유를, 제재하고 관계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사주고 있는 거거든. 러시아는 자기네 땅덩어리에서도 원유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뭐 에너지를 살 필요가 없는 나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농업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거고, 그럼 지금, 그런 결과 부분으로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호르무즈에서, 중국 유조선이 대규모 통과가 됐어요. 회담 직전에. 뭔가 이제 트럼프가 좀 당근을 던져준 거지. 예. 그리고
중국도 화답을 하듯이 미국 그 LNG 관련 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뭔가 에너지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 중동 지역 딜이 들어갈 수 있는 기대치 부분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강세는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가서 앞으로 제한됐었던 반도체가 어느 정도 풀려서 다시 공급을 엔비디아양 공급을 중국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 연동 협업 국내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심주예요. 종목 부분들을 꼽아보면은 어떤 종목이 국내 협력을 엔비디아가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협력 기조에서 이제 제일 직접 협력 부분 관계가 높은 게 MD스테크예요. 중소형 관련 회사이기도 한데 직접 협력사야. 초기부터 관련된 엔비디아 반도체 연동 모델 부분들과 사업 교류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움직임은 당연히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빅딜 랠리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실리면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거의 이미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우리가 로봇주로 보고 있는 현대차야. 예. 현대차 그룹이 지금 엔비디아하고 로봇 사업에서 협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의 로봇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는 현대차하고 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역할 부분들을 많이 해줄 때는 엔비디아 효과는 현대차로 또 나올 수가 있지, 오늘 이후로. 예. 그리고 로봇주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예, 두산 로보틱스가 또 직접적으로 이 엔비디아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급변동성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지.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하고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이번 이제 중국 방문 부분들의 연동 호재 대형주 라인업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소형 라인업 부분으로는 뭐 많은 종목을 얘기해 드릴 필요 없이 MDS 테크 부분에 대해서 관심 부분들을 갖는 작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외에 뭐 이제 뭐 저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미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무 큰 종목들은 의미가 없잖아. 삼성이 수혜주다. SK하이닉스가 수혜주다.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쵸?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굳이 엔비디아 관련된 국내 또 대형주를 하나 본다면 이거는 플랫폼 관련주인데 네이버. 네.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가 아직은 역별에 있어서 사실 추천드릴 수 있는 관심주 성격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뭐 삼성이건 지금 현대건 SK건 정부건 또 하나가 네이버가 블랙에어한테 26만 장의 최고급 AI 반도체를 공급받는데 어떤 기업보다 제일 많이 공급받는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6만 장을 받아. SK 그 삼성계열하고 현대계열은 5만 장씩 받고, 그 다음에 정부가 또 그거보다 좀 적게 받아서 운영을 해. 초기 물량은 정부 AI 센터나 요구하는데 사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제동을 걸어서 빨리 못 받고 있어. 근데 이제 받긴 받을 건데 제일 많이 받는 게 네이버니까 AI 플랫폼에서 효과는 네이버가 이제 잘 나올 수 있지. 뭐 바닥에 있으니까 관심권 부분들을 가지시되 움직이는 관점에서는 현대차하고 두산 로보티스가 이번 미중 회담 엔비디아 수혜 종목의 핵심 대형주 라인업 삼성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된다라는 거고, 중소형주에서는 MDS 테크가 협력 관계가 가장 높다라는 거를 집중하시면서 또 엔비디아 유니콘 관련 기업들 폴라 모모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관심 부분들을 좀 가져보시면 오늘 미중회담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금요일날 좀 IT 계열 시트가 나올 때 좀 더 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쪽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방위적으로 알찬 내용을 가지고 목요일 오늘장 모사지 3부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김용덕 대표의 한방승부 섹터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 전방위적으로 이번 주에 다루었던 로봇 섹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새롭게 다루는 미중 정상회담 수혜가 될 수 있는 껍데기 회담 시수의 분야, 좋은 회담 시수의 분야와 거기에 관련된 종목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주로 몇몇 종목을 제시해 드려 봤습니다. 내일 또 이 내용과 로봇주의 변동성을 가지고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1시간 동안 금요일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장 모사지 3부 코너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내일도 또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얘기 드리지만 내가 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내일 오전부터 관리를 좀 받고 싶다라든지 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임팩트 매매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해보고 싶다. 김용덕 대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해드릴 거니까 좀 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이 오늘장 모사지를 넘어서서 김용덕 대표를 찾아오시면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또 도와드리는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경제TV 고수 최강전 전국 수익률 대우승 파트너인 김용덕 대표의 특별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